자, 4위 누굽니까? 아, 4위. 청나라 기생이 조선 최고의 부자를 만든 비법은? 청나라 기생이. 청나라 기생이. 자, 조선 최고의 부자 누구였을까요? 조선 최고의 부자. 조선 왕 재벌. 아니에요? 세종대왕. 왕? 세종대왕. 세종대왕 아닙니다. 10,000원짜리 얘기하고 있네 진짜. 10,000원짜리 얘기하고 있네 진짜. 조선 최고의 부자. 그럼 심사임당인가요? 아니요. 무슨 상인 아닌가? 그러니까 약 20년 전에 이재룡 씨가 주연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최인호 작가의 소설도 있고. 거상? 임경업. 거상. 임경업은 영화 배우 이름이고. 임경업 씨. 임상옥. 상산 거상. 맞아. 그죠? 거상 임상옥이라고 맞아, 이제 맞아. 그 순조 때 네. 조선 홍삼을 청나라에 팔아가지고 거상이 되신 분이거든요. 진짜 부자예요. 네. 그러니까 임상옥 씨가 얼만큼 돈을 많이 벌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없어요. 근데 기록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1년에 세금으로 4만 양을 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네. 4만 양을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1,000억이에요.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1,000억이에요. 진짜요? 세금으로만 자, 1,000억을? 매출이 1,000억이 아니라 세금을 세금만 1,000억. 재벌이었어요. 야. 연간 세금 1,000억이고 그다음에 그 자기가 거느렸던 회계사만 70명이 넘었어요. 회계사가요? 와. 그분은 개인 사업, 그렇지. 네? 개인 사업자셨던 거죠? 개인 사업자죠. 3.3% 뗐다니까. 개인 사업자인데 1,000억을. 원천 징수했어요. 그러면 이 거상 임상옥이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나? 이거 궁금해. 이 양반이 이제 그 홍삼을 그 청나라에 수출을 했는데 요때가 이제 1800년대 요때였거든요. 이 당시가 아편 전쟁 직전이었어요. 직전에. 그러니까 모든 중국인들이 다 이제 그 아편에 쪄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니 그럼 아편에 쪄들었으면 끊고 새 생활 살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당시 중국 분위기가 어떠냐면 자양강장제 먹고 아편 더 하자였어요. 조선 홍삼을 먹으면 힘이 더 난다라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 홍삼 홍삼이 수요가 좋긴 폭발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임상옥 씨가 선생이 이제 그럼 내가 청나라에 홍삼을 팔아가지고 나도 돈 한번 벌어보자. 해서 이제 청나라에 이제 홍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초기에는 약간 경쟁도 많고 해가지고 이익이 잘 안 났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내가 매출이 이거밖에 안 났나. 잘 안 되네, 계속. 잘 안 되네. 네. 오늘은 한 잔 그냥 술이나 해야 되겠다. 아이고 여봐라. 연기 시작하셨어요. 왜? 여기 시그니처예요. 여기서 꺼져야 돼. 영화 배우. 제 점이 틀린 것 같아요. 이 영화 다음으로 뭐 또 하나 하시겠어요? 제2의 장동건이라니까. 그러지. 네가 가라 동치미. 여봐라.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어딜 갔는데 그래? 어딜 갔어요? 그래서 요즘 그럼 술집. 술집에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술을 한 잔 이제 2잔 먹다 보니까 이제 옆에 이제 그 여성분에게 너는 어떻게 해서 여기 육아까지 왔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 중국 여인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솔직히 우리 아버지가 노름빛 때문에 나를 여기다 팔았다. 그래서 기생이 됐다. 그래서 기생이 됐다. 그 말은 이제 임상옥이 딱 듣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너 얼마냐? 얼마에 팔려왔냐? 얼마다? 여보시오! 주인 이리 오시오!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빚 이 갚아주나? 여인을 풀어주시오. 이 여인은 너무 고마웠겠죠. 네. 시시 하다가 중국이니까 더는 못해. 요 정도만.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더 중국말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동치미에서 자막 쳐야 되잖아요. 맞아. 그래, 남자. 씨. 별 걱정.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너무 고맙다. 저기 선생님 이름 석자라도 좀 알려달라. 내 이름은 임상옥이다라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임상옥 선생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나. 그때 또 다른 무역상 친구가 네. 중국을 갔다 왔다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럼 10년 동안은 잘 안 된 거예요, 잘안 그 풀렸어. 사업이. 임상옥을 찾아온 거죠. 상욱아! 왜? 지금 중국에서 청나라에서 정말로 그 파워가 있는 사람이 너 빨리 베이징으로 들어오라고 한다. 왜? 일단 들어오라고 해. 그래서 베이징을 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청나라. 장관이 부른 거예요? 장관이 부른 거예요. 내가 뭐 큰 거 잘못했나? 저기 임상옥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관이 아니라 옆에 있는 여인이
고기를 드십시오. 고기를 드십시오. 뭐 그 옛날 원래. 그 기상인가 보다. 나 혹시 기억 안 나냐고. 혹시 10년 전에 당신이 풀어줬던 그 여인이다. 그 어떻게 고기가 어떻게 당신이 여기 있냐?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여인을 첩으로 들였어요. 첩으로. 정실 부인이 있었지만 정실 부인이 아들을 못 낳아요. 근데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 어머나. 그래서 이 여인이 정실 부인이 돼요. 그래서 당시 청나라의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실 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한 거죠. 오늘날에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조선에 있는 임상옥 덕분이다. 제발 좀 찾아달라. 그래서 10년 만에 수소문이 된 거죠. 우리 부인에게 정말 덕을 베풀어줘서 고맙다. 앞으로 조선과 청나라의 모든 홍삼 교역권은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독점으로 독점권을 준 거야. 독점으로 야. 홍삼을 거래를 해라. 그때부터 대박을 쳐요. 야,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그 임상옥 선생은 살아생전에 그 원칙이 있었어요. 원칙이 뭐예요?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벌어라.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벌어라. 진짜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맞아.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80%만 자기가 이제 그 가져가고 나머지 20%는 그 인삼밭 농민들. 네. 당신들 덕분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무조건 20%는 농민들에게. 그리고 거래처가 망하죠. 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돈 빌려줘요. 당신 덕분에 내가 돈 벌었다. 그릇이 큰 사람이었네. 한 번 더 내가 기회를 드릴 덕을 테니까 쌓는 거야. 이 돈 가지고 장사 더 하시라. 이러죠. 역시 역사 스토리텔러니까 툭 던지면 나오잖아요. 그러네.